지난해 말 AI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수급이 이동하는 모습 다들 확인을 해보셨을 텐데요. 이러한 가운데에서 가장 많이 좀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팔란티어를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테슬라 그리고 또 엔비디아에 이어서 이 팔란티어를 또 가장 많이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. 하지만 이 팔란티어의 최근의 주가 상승세는 조금 심상치가 않은 모습입니다. 이미 좀 목표 주가를 뛰어넘은 듯한 그러한 모습들도 나타내고 있고요. 계속해서 이 달리는 말에 올라타도 될지 좀 우리가 고민이 되는 그러한 시점이기도 합니다. 그렇다면 지금 이 팔란티어의 현재 위치부터 좀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.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만 약 58% 이상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1월 2일 이렇게 연초에만 해도 이렇게 75달러대였는데 지난 거래일 기준으로는 119달러까지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. 팔란티어 그동안에 좀 지난해 말에는 또 고밸류에 대한 논란이 있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연초 이후에 계속해서 좀 가파른 상승세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2월 3일에 실적 발표를 한 이후에만 해도 42%또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.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6% 늘어난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. 이전 분기는 30%의 성장세를 보였는데 그에 비해서도 좀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잉여 현금 흐름 역시도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70% 가까운 이렇게 좀 무시무시한 그러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또 이 실적 발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또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이 xAI의 챗봇인 이 그록을 또 팔란티어의 이 소프트웨어에 통합한다라는 그러한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. 이로 인해서 이 또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가 더욱더 강화될 수 있다라는 전망 속에서 또 주가는 상승세를 그리기 시작했고요. 그리고 특히나 이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래프에서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듯이 가파른 상승세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가파른 상승세로 인해서 지난주 또 금요일장에서는 장중 120달러 선을 돌파하는 그러한 모습까지 확인이 됐습니다. 이렇게 계속해서 팔란티어가 상승세를 이어가는 데다가 또 잉여 현금 흐름 마진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게 된다면은 이 앞으로의 시총은 3,131억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러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. 현재 이 시총이 2,700억 달러 수준인데 이 현재보다도 이 15% 이상의 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부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이로 인해서 목표 주가는 137달러까지 좀 오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전망들이 함께 제시가 되기도 했습니다. 그렇다면 월가에서는 또 이 팔란티어의 목표 주가를 어떻게 잡았을지도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이 현재 월가의 목표 주가들을 보신다면은 이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이미 좀 목표 주가를 뛰어넘은 듯한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. 여기에서 좀 가장 많이 좀 목표 주가를 가장 높게 산정한 것이 125달러 수준인데요. 이 애널리스트들의 평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좀 팔란티어만을 추종해서 이렇게 목표 주가를 산정해온 그러한 애널리스트들을 기준으로 이렇게 목표 주가들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 이 목표 주가, 평균 목표 주가는 119달러 수준으로 이미 좀 현재 이 주가에는 맞닿아 있는 상황들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이렇게 목표 주가에는 이미 도달을 한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에는 투자 전략을 또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지도 고민이 되는 시점일 것 같은데요. 좀 더 이 애널리스트들의 범위를 넓혀서 17명의 애널리스트들을 조사한 결과 현재는 이 홀드 보유를 해야 된다는 전략이 가장 우세한 상황이고요. 또 현재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사인을 보낸 그러한 애널리스트들도 5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. 이렇게 가장 높은 목표 주가와 가장 낮은 그런 목표 주가를 이렇게 평균 수치를 내봤을 때 88달러 수준이라고 이렇게 산정이 됐고요. 이렇게 된다면은 또 현재 주가에서는 25% 이상 또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는
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. 이로 인해서 또 숏풋 옵션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그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. 이 전략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내가 싼 가격에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미리 이렇게 주가를 정해놓고 그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된다면은 그 가격에서 또 내가 매수를 하면서 조금 더 싼 가격에 매수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또 이 가격에 내가 매수를 하지 못하더라도 이 옵션에 프리미엄을 가져가면서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도 수익을 계속해서 취득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주가를 싸게 사고 또 하락 시에 프리미엄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은 주가 하락에 좀 대비를 해봐야 된다라는 그런 사인으로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계속해서 다음 장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러한 이 투자 전략들이 나온 가운데 또 우리가 조정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. 이 조정의 이유들도 함께 살펴보시죠. 처음으로는 이 첫 번째 이유로는 이 시장이 계속해서 포화가 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또 성장의 둔화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그리고 그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이 소비자들에게 가는 그러한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팔란티어가 앞으로는 얼만큼 이 B2B 대상으로 확장을 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이 실제로 그래프를 보신다면은 이 실제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68%가 넘어가는 그러한 상황이고요. 그리고 이렇게 연두색과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이 정부와 기관을 대상으로 한 그런 매출 구조를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이 팔란티어는 B2B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저 파이를 조금 더 늘려나가기에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그러한 입장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. 그리고 이 B2B 서비스 이 소프트웨어 시장 역시도 계속해서 좀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이 동종 업계 그룹들을 살펴보면은 고객관리 기업인 이 세일즈포스 또 어도비 이 서비스나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시총 2천억 달러를 이상 돌파한 기업들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는데 또 이러한 기업들이 이미 다 같이 좀 커져버린 상황 속에서 또 이 저 파일을 얼만큼 나눠 가질 것인지에 대한 의문 역시도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향후 10년간 이렇게 연평균 30%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그러한 전망은 좀 낙관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려해야 된다는 그러한 시각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. 그리고 두 번째 이유도 살펴보도록 하실 텐데요. 두 번째 이유로는요. 네, 과도한 밸류에이션을 그렇게 좀 현재 가치가 너무 비싸다,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부분을 경계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. 이 동종 업계 기업들의 이 시가총액을 살펴본다면은 앞서 살펴봤듯이 이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가 가장 높은 시총을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이 팔란티어 또 이 IT 보안 솔루션 기업인 IBM 또 이 어도비와 그리고 또 인투이트 같은 그러한 기업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. 실제로 이렇게 이 기업들이 수익을 얼만큼 창출을 하고 있느냐라고 살펴봤을 때 이 기업들 대비해서는 또 팔란티어가 가장 낮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렇게 낮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현재 이 매출 대비 주가 비율은 다른 그룹에 비해서도 이렇게 좀 월등하게 높은 상황이라는 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. 네, 이로 인해서 좀 현재 좀 고밸류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렇다고 한다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될 때는 역시나 이렇게 좀 앞선 그렇게 많이 폭등을 했던 기업들의 전철을 밟아갈 것이다라는 그런 시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.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21년 11월 고점 대비해서 현재 20% 넘게 좀 하락을 한 상황이고요.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S&P 500 수익률이 약 12% 상승하는 동안에 이렇게 좀 계속해서 횡보 장세를 보이는 데다가 또 최근에는 딥시크 쇼크로 인해서 좀 하락하는 모습들도 함께 나타났습니다. 역시나 테슬라와 엔비디아처럼 이렇게 주가 하락에 베팅을 하는 그런
그런 공매도 세력들의 표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함께 경계를 해봐야 된다는 그러한 시각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자면은 결국에는 현재 이 팔란티어의 주가가 너무나 과도한 밸류에이션 논란에 계속해서 휩싸이고 있고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세를 달려온 만큼 또 그동안 이 상승세를 또 상승세에 조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나 공매도의 이 리스크에 좀 노출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섞이고 있습니다. 네, 이로 인해서 이 팔란티어의 투자자들 지금 가장 필요한 그런 부분들은 역시나 리스크에 좀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. 산이 높으면 또 골이 깊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좀 이 수익률 관리에 있어서는 리스크 관리에 좀 대비를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. 여기까지 사인이었습니다.